들어올 수 너무 있는 편하죠.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만약 그게 유예가 되고 DSR 규제 완화되고 대출 70%까지 받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 집 마련하고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좀 네. 가야 될 것 아마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뿐이 없을 거예요. 유예해달라는 거. 왜냐면 은행원 아니면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좀 유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책은 이게 이런 좀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만 돼도 확실히 그렇죠. 연착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그렇죠. 같아요. 신 기자님도 대출 받으시나요? 아, 저도 받아야죠. 아, 그러나요? 이 집 마련하려면 대출 왕창 받아요. 그렇죠. 그 원금 유예만 되면은 이거 사도 되거든요. 네. 금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5년 뒤에부터 이제 갚는다고 치면 그렇죠. 그때 되면 좀 금리가 네. 조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좀 부담 가능한 수준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5060 세대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금리 6%에도 집값이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있어서 집을 샀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같이 2030 세대들 연끌을 하다가 그렇게 좀 부담이 커진 세대니까 규제를 좀 확실하게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확실하게 좀 완화를 해주고 또 지금도 내 집 마련을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청년들 많거든요. 많죠. 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아까 얘기한 그 거치 기간, 대출에 대한 거치 기간, 원금 거치 기간은 이거 필히 조금 규제 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국회 법 통과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은행에서 금융위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네. 감독원에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좀 해줬으면 해줄까요? 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죠. 네. 다시 규제 완화로 돌아가서 네. 이제 이번 규제 완화가 둔촌 주공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네. 사실 청약 경쟁률은 예상보다 낮았잖아요. 낮았죠. 네. 뭐 10만 대군이 온다, 뭐 20만 대군이 맞아. 온다, 뭐 이랬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됐잖아요. 맞아요. 네. 500%못 채워가지고 네. 정당 계약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네, 많았는데 이제 12억 원 이상도 중도금 대출을 그게 너무 큰 거예요. 풀어줘가지고 그게 큰 거고 또 이제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거.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전매 제한도 8년에서 1년으로 줄고 네. 그렇게 좀 전매 제한도 없어지고 실거주 제한도 없어지니까 계약률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둔촌 주공이 입지적으로는 하남과 붙어 있는 지역이지만 올림픽 공원을 끼고 있고요. 9호선, 5호선 지하철이 들어가고요. 또 둔촌 주공 앞에는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중고등학교가 이게 잘 돼 있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동북고등학교라든가 보성고등학교라든가 창덕여고라든가 아주 굉장히 학군이 좋거든요. 네. 거기가.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단일 단지 중에서 최고입니다. 크죠. 12,000세대 단지이기 때문에 뭐 신도시죠. 미니 신도시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은 계약 포기하시지 말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2008년 당시에 금융위기 때가 있었잖아요. 2009년도에 3월 달에 반포 자이가 분양을 했고요. 9월경에 레미안이 입주를 했어요. 이때 미분양 났었어요. 근데 이때 미분양 난 거 계약 안 한 사람들은 지금 혈압약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둔촌주공 된 사람들 계약 안 하면은 또 나중에 또 혈압약 먹어야 돼요. 저는 사실 이게 계약률이 크게 높을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줍줍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 계약하시려고. 그러게 줍줍 안 나올 것 같아요. 줍줍이 안 날 것 같아서 이제 물 건너가. 혹시 뭐 또 기대는 한번 해보시죠. 한번 볼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작은 평형은 작은 평형도 이제 우리가 이제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혼자 사는데 뭐 월요일은 안방, 화요일은 옆방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 3개 돌아가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간단한 이런 소형 평형이 앞으로는 더 인기가 있고 더
더 경쟁률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주택 수요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3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4인 가족, 5인 가족 기준으로 지은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조금 틀려지는 것 같아요. 작은 평형도 좀 영향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거는 임대 놓기도 좋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같은데? 임대 사서 이제 임대료 놓으면은 그 잠실에 보면 리센치 있죠. 네네네. 리센치가 12평이 있는데요. 그게 2006년 분양할 때 1억 7천에 분양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10억이 넘어요. 예. 월세가 150만 원이에요. 네, 12평이요.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이런 거 하나 딱 사놓는 게 사실은 은퇴 이후에 사실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아파트를 월세 나오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잘 된 거죠. 실거주 의무가 네, 폐지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네. 단기에 매도하려는 물량이 나올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핵심은 그거잖아요. 단기 차익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밑작업을 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그동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 지금 이제 시행사가 굉장히 PF 대출 때문에 미분양이 나면은 PF 대출 갚아야 되는데 분양 대금이 들어야 갚는 거잖아요. 네. 중도금이 들어야지만 갚는데 이게 미분양이 쌓이면은 시행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서 금융사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매 제한을 풀어서 미분양 물량을 줄이면은 이 연쇄적으로 이제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착륙을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경착륙을 막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조정되고 있는데 분양권 전매 규제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풀어서 전매 제한 허용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근데 전매가 가능해져서 많이 나옵니다. 네. 분양권이 떨어져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시장이 바뀌는 거니까요. 네, 네. 떨어지면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네, 그거 네. 좀 주워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 한꺼번에 나오면은 그때 픽 하셔서 계약하셔도 되죠. 약간 좀 시 같은 건 좀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핵심은 분양권이든 청약이든 매매든 핵심은 입지죠. 미래 가치라는 거죠. 네. 좋은 데는 분양권 전매 나왔으면은 한번 아니요, 생각하지 말고 사야죠. 생각하면 늦어요. 생각하면 늦고요, 바로 사야죠. 네. 그럼 거래 절벽은 좀 해결이 될까요? 이번 규제로? 거래량은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시장이 규제 지역이 풀린 지역보다는 안 풀린 지역의 거래량이 오히려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규제가 풀어진 지역 은 대출을 받아서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규제가 풀리지 않은 지역은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만 투자자들한테, 다주택자들한테는 종부세라든가 이거 세제 완화가 지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끼고 대출 안 받고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은 규제 지역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남 상공,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 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게 되네요. 네. 그쪽에서도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순차적으로 풀릴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일부 지역은 지금 강남구에도 대치동이나 삼성동, 청담동, 또 송파구에는 잠실동, 또 이 서초구에는 그 한신 2차. 반포의 한신 2차.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네, 묶여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묶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돌아오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거 풀어지는 게 맞겠죠. 조만간 풀어지면은 네. 더 그쪽에서 거래가 많이 그렇죠. 이제 거래 활성화에 이제 도움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 기구는 못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세력이 못 들어가게 이제 막아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거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는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만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집값은 조금 변동을 있을 거. 집값 변동은 이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장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제 집값이 반등하려면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금리 인하 시그널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진짜 떨어질 때인데 이게 언제 떨어지느냐라는 거잖아요.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보면은 2022년 작년이죠. 미국의 CPI 지수가 6.5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2023년 예상을 3.5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연준 금리도 떨어지겠죠. 연준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